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제 방송하기가 좀 빡셌죠. 인터넷 랜선도 지금 방에 안 깔려 있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좀 빡셌다, 경기 결과가. 그리고 이게 이 리그 경기랑은 또 다르게 이게 월드컵 예선하고 뭐 네이션스다 보니까 뭐 선수들 멤버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경기들도 좋고 뭐 배당도 좋았는데 뭐 막상 경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뭐 무승부도 없고 뭐 프랑스 뭐 다 졌죠. 그리고 예상외의 경기 결과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 다시 리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A매치는 그냥 가볍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 내일 모레까지, 물론 이제 제가 원래는 국축, 일축, 미축을 거의 분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말은 리그 경기도 없고, 그리고 J리그 2인가 미축하고 또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슬슬 그 기존의 낮 경기 아니면 또 일요일 오전 경기들도 분석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리그 경기가 많을 때는 안 했었는데 이 리그 경기가 없고 A매치 기간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많지 않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막 30경기씩 넘다가 이제 A매치 경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옆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잡음이 좀 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잠시만요. 얼마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한테는 좀 크게 들리는데 방송상에서는 거의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일단 뭐 랜선도 다시 깔았고 방에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기존 그 책상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냥 평소처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목소리도 되게 작게 하고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겠다. 자, 그럼 오늘 키프로스 경기부터 내일 아침에 있는 경기 푸에르토리코 경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키프로스 이게 친선전이 딱 2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예선 키프로스하고 산마리노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파 랭킹으로 보면은 키프로스가 좋죠. 지금 키프로스도 순위가 높은 게 아닌데 산마리노가 200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빡센 부분이고, 자, 일단은 월드컵 예선 보면은 지금 보통 많으면 5팀, 그리고 적으면 한 4팀? 그 정도 지금 이 조별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기존에 했던 경기들이 없습니다. 첫 경기예요, 첫 경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키프로스가 132, 산마리노가 210인데
뭐 홈이라서 키프로스가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산마리노가 거의 승리가 없는 팀인데 최근에 이겼던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뭐 지브롤타랑 비긴 것도 있지만 작년 9월과 11월 홈 원정에서 각각 이긴 팀이 리히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졌어요. 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겼던 경기들도 사실 네이션스 리그였고 아직 뭐 그 외 친선전이라든가 뭐 유로에서는 거의 전패였기 때문에 일단 산마리노가 이길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산마리노의 원정승은 배제를 하고 언어보를 접근을 하는 건데 일단 3.5 기준을 줬거든요. 여기 산마리노는 골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씩 한 골씩 넣긴 합니다. 뭐 예전에 뭐 홈에서 덴마크라든가 아니면 뭐 핀란드 그리고 홈에서 키프로스전도 한 골은 넣었지만 키프로스한테 4골을 먹혔기 때문에 1대4로 졌었고 자 오늘은 키프로스 홈이란 말이죠. 그리고 키프로스가 산마리노 만나서 다 이겼습니다. 다섯 번 다. 근데 한 경기 빼고는 다 득점이 많았고 다 오버였거든요. 최근에 원정 4대1부터 유로에서 뭐 4대0, 5대0, 3대0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프로스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과연 몇 대 몇으로 이기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비 쪽에 부상이랑 뭐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키프로스가 최근에 뭐 루마니아 원정 아니면 홈에서 리투아니아전 2골 키프로스도 득점력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산마리노보다는 득점을 좀 더 할 확률이 높고 피파 랭킹도 그렇고 그동안의 상대 전적도 그렇고 저는 키프로스 승 그리고 뭐 길게 보면 마엔까지 1마엔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뭐 산마리노보다는 우세하긴 하지만 저 키프로스의 일반승에 대한 배당 대비 메리트 그리고 최근 산마리노가 어쨌든 리히텐슈타인과 지브롤터 상대로 네이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 차라리 3.5 기준에 키프로스 승의 마엔을 보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동안에 키프로스가 산마리노하고의 경기에서 뭐 오버가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배당도 별로고 아무리 3.5라도 오버를 가는 게 배당 대비 좋다고 보여지는데 뭔가 산마리노가 연속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처럼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그냥 키프로스 승 마엔 보고 넘어가는 게 맞지만 뭔가 산마리노가 최근에 잘했던 점 그리고 상성은 불리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요새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뭐 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오늘 경기가 뭐 적은 편은 아닌데 내일 월드컵 예선도 있고 모레 아침에 미축도 있고 낮에 일본 축구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네이션스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 높은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 이게 어제도 뭐 얘기를 해드렸지만 멤버가 아무리 좋고 팀적으로 더 좋아 보여도 어제 경기 결과들을 보면은 예측이 너무 불가하다. 뭐 한국이 오만한테 비긴 거 뭐 퍼센테이지도 90%가 넘었잖아요. 승무패. 그래서 승무패도 2월이 됐고 어제 원정 승리를 봤던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빼고는 다 졌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역전패 당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키프로스도 이길 확률 높지만 뭐 3.5 기준 언더 가자니 언더도 배당이 1마인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다. 가실 분들만 가시라.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달라요. 오늘 유일하게 2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이러다 진짜 산마리노가 1 낼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이 산마리노 원정 승을 보긴 어렵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패스하는 경기에 너무 많은 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패스한다. 자, 그다음 북아일랜드하고 스위스. 요거는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오늘 친선 경기가 2경기 있거든요. 표시를 해줘야겠네. 그래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북아일랜드 스위스가 노란색으로 표시하죠. 이 2경기가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그러니까 뭐 다른 경기들은 월드컵 예선이긴 하지만 이 2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일단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스위스하고 비교했을 때 피파 랭킹이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스위스가 20이고 북아일랜드가 한 지금 70이 정도 되는데, 일단 두 팀이 상대 전적이 은근히 좀 있어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최근 21년도에도 한 2번 붙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스위스가 2승 3무로 아직까지 북아일랜드한테 진 건 없지만 최근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스위스하고 비겼다. 그리고 점수차도 졌던 경기도 한 골 차여서 스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아일랜드도 한 2명 정도 수비랑 공격에 부상이 있는데 스위스도 보면은 미드필더 쪽 라인에 한 2명 정도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북아일랜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이게 아무리 친선전이라도 홈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룩셈부르크하고 비기긴 했지만 벨라루스, 불가리아, 그리고 룩셈부르크까지 홈에서 3경기 3승할 동안 무실점.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합니다. 팀들이 좀 약하긴 했죠. 근데 북아일랜드가 보면은 홈에서 덴마크도 잡았던 팀입니다. 뭐 루마니아 원정도 비겼었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약팀들 상대로 좀 최근에 연승을 하긴 했지만 못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경기가 끝나면 9월에 월드컵 예선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최근에 성적이 안 좋거든요. 스위스가. 특히 뭐 그전에도 승률이 아주 막 높았던 건 아닌데 월드컵에서도 그 유로 본선에서도 보시면 뭐 독일도 비기고 이탈리아도 잡고 잉글랜드 좀 아쉽게 승부차기까지 가서 졌지만 최근에 네이션스에서 보면은 1승을 못했습니다. 덴마크한테 지고 스페인, 세르비아한테도 원정에서 졌죠. 그리고 홈에서 뭐 최근 덴마크랑 세르비아한테 지진 않았는데 다 비겼고, 그리고 스페인 원정까지 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대들이 좀 빡센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승리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뭐 스위스도 뭐 북아일랜드보다는 멤버적으로나 전체적인 그런 피파 랭킹 모든 면에서 그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우세한데, 최근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북아일랜드가 4경기 무패, 그리고 홈에서만큼 확실히 더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뭐 친선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북아일랜드가 스위스 상대로 이길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겼던 팀들이 룩셈, 벨라루스, 불가리아 이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아무리 최근에 승리가 없더라도 상대했던 팀들이 다 강팀이고, 지난번 스페인전도 2대3으로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오히려 승패로 갈린다면 오랜만에 스위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도 스페인 상대로 이제 스페인이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
스위스 승부 쪽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친선전이라 해서 뭐 최근 분위기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북아일랜드 보기에는 북아일랜드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위스 승무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일단은 처음엔 무승부가 유력했는데 북아일랜드의 최근 흐름 때문에 뭔가 스위스가 좀 더 땡기긴 하네요. 배당도 괜찮고 아니면 북아일랜드의 최근 홈의 득점력을 좀 높게 봐서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예상과는 다르게 또 어제도 원정팀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홈팀이 이긴 것처럼 뭐 역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오버 쪽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오버가 어떤 언오버냐면 배당을 좀 그래도 보고 접근을 해야 돼서 2.5 기준 오버면 좀 가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원래는 무승부가 더 땡겼었는데 승을 갈지 오버를 갈지 일단은 북아일랜드 승 그리고 뭐 다득점 무승부 스위스의 최근 흐름까지 생각하면은 뭔가 오버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버를 체크하고 승패는 스위스 승부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니아하고 보스니아 다 첫 경기들이기 때문에 일단 피파 랭킹 2배 정도 차이 나죠. 루마니아가 훨씬 더 좋고 일단 보스니아하고의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 루마니아가 보스니아 상대로 홈에서 네이션스에서 4대1로 이겼던 전적도 있고 둘 다 홈에서는 최근 다 좋았어요. 보스니아도 뭐 그렇고 근데 예전 전적들을 다 빼고 생각을 하면은 루마니아가 홈에서 3번 만나서 3번 다 이겼거든요. 근데 유로 경기들은 너무 오래됐고 최근 네이션스 4대1 보스니아도 홈에서는 루마니아를 잡았기 때문에 뭐 반반이라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루마니아하고 이제 보스니아 결장자 보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보스니아도 한 명 정도만 이제 부상이 떠 있는데 일단 보스니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긴 적이 거의 없는 팀입니다. 뭐 유로, 친선전, 네이션스 다 포함해서 그나마 이겼던 팀이 얘네도 아까 산마리노가 아까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2번 이겼다 했잖아요. 보스니아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홈 원정 이긴 게 그나마 최근 승리야 최근 23년도 10월이 마지막 승리라서 물론 국가대표 경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이후에도 경기들이 꽤 있었는데 아직도 1승을 못했어요. 무승부조차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하고 홈에서 네이션스에서 비기긴 했지만 대부분 다 졌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한테도 홈에서 졌고 헝가리 독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대가 강했던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보스니아가 생각보다 승률이 안 좋습니다. 무조차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정이기도 하고 이게 또 친선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루마니아가 폼이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이션스에서 전승했거든요. 전승. 물론 상대적으로 약팀이 그 조마다 이제 어쨌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프로스, 코소보, 리투아니아하고 같은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번은 비기거나 뭐 질 수도 있는데 전승했다. 그리고 득점이 다 많았습니다.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최소 2골, 많으면 4골. 기본적으로 3골씩 때려 넣었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그 전에 보면은 뭐 홈에서 스위스도 잡았었고 대체적으로 홈 성적이 꽤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보스니아기도 하고 홈이고 전체적인 최근의 네이션스의 흐름 그리고 보스니아가 뭐 가끔씩 뭐 헝가리 비기고 네덜란드 비기고 뭐 하긴 했었지만 그 손에 꽂고 흐름으로만 본다면 이거 루마니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도 아까 스위스랑 같긴 한데 루마니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무승부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무승부를 염두에 두면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루마니아 승.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긴 했어도 그래도 보스니아가 키프로스, 코소보 얘네보다는 뭐 코소보는 잘 모르겠어요. 빡셀 수도 있는데 리투아니아나 키프로스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스니아가 원정에서 만났던 팀들한테 뭐 무조건 다득점만 해서 진 것도 아니고 물론 22년도에 네이션스에서 1대4로 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스니아가 선방을 한다면 뭐 한 골 정도는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보스니아 아직도 뭐 에딘 제코나 한 방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뭔가 언더보다는 루마니아의 득점력을 생각해서 오버 봅니다. 오버. 뭔가 마엔승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3.2배. 일반 승이 거의 2배가 안 되지만 마엔이 뭐 3배가 넘는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루마니아가 그렇다고 뭐 그동안 득점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보스니아 상대로 4골을 넣은 적도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데 어제의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무조건적인 승리라든가 뭐 조금 좋아 보인다고 마엔까지 보기에는 변수들이 워낙 많고 스위스도 요새 안 좋지만 스위스 승을 좀 더 봤던 이유가 보스니아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흐름만 보면 당연히 루마니아 승 마엔 가는 게 맞는데 뭔가 이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이 뭐 거의 진행 중이어서 막판에 온 그런 뭐 몇 경기 안 남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엔보다는 핸드무 가능성이 좀 더 보여서 오버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승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긴 순위 차이가 꽤 나거든요. 폴란드가 30 몇인데 리투아니아가 한 거의 150이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 뭐 전적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폴란드가 홈에서는 예전에 딱 한 번 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경기를 다 이긴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만났던 경기들이 다 친선전 경기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폴란드가 압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리한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다 이제 월드컵 예선 유럽 쪽은 이제 경기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폴란드 수비 쪽에 부상들이 있긴 합니다. 한 2명 정도.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결장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멤버적으로 봤을 때 뭐 레반도프스키 제가 이제 요새 뭐 바르샤 경기를 잘 못 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샤에서 보면 최근에도 골을 좀 넣었던 것 같고 뭐 많은 골을 넣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AT전도 골을 넣었고 뭐 소시전도 그렇고 그래도 골 감각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얘네도 아까 그 앞전에 있던 스위스나 보스니아만큼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걔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최근 5경기 네이션스에서 연속적으로 승리가 없었고 그리고 폴란드의 단점이 실점이 좀 많습니다. 물론 크로아티아전 3대3 무라든가 뭐 스코틀랜드는 3대2 승도 있지만 뭐 포르투갈 5실점 뭐 홈에서도 3실점 스코틀랜드 2실점 그래서 대부분 오버예요 오버. 그 전에 폴란드 보면은 홈에서 꽤 잘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예전에 독일도 잡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홈에서는 웬만큼 잘 안 졌었는데
최근 들어는 그래도 조금 패배가 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코소보 키프로스하고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루마니아하고. 근데 아까 루마니아가 이제 전승을 했던 그 같은 조의 그 네이션스의 팀이라면 그 나라라면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전패인 경우입니다. 전패했어요. 전패. 루마니아한테만 진 게 아니고 키프로스 코소보한테도 다 져가지고 무승부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네이션스에서 성적이 안 좋았고, 뭐 가끔씩 뭐 그리스랑 비겼다든가 예전에 뭐 유로에서 불가리아 잡고 뭐 그런 적이 몇 번 뭐 손에 꼽긴 합니다만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폴란드를 잡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폴란드가 아무리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크로아티아랑도 비겼고, 그리고 득점이 그래도 계속 있었다는 점. 물론 리투아니아도 보면은 득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전체적인 득점률로 봤을 때는 폴란드 전패인 리투아니아를 갈 수가 없죠. 이게 뭐 친선전도 아니고. 그래서 폴란드 승은 봅니다. 다만 이제 배당의 문제인데 폴란드 승은 1.1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인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느냐인데, 일단 리투아니아가 루마니아 원정에서 2골 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전적들을 보면은 헝가리도 뭐 2골, 세르비아도 2골, 몬테네그로한테도 2골 정도. 물론 연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23년도 그렇긴 한데 폴란드가 그래도 최근에 뭐 득점이나 이런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마인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게 어제 경기들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유럽 리그처럼 계속 꾸준히 손발을 맞춰왔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제 오만하고 비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만나서 이제 합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경기력이 뭐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까 키프로스 건너뛴 것도 그런 겁니다. 이길 확률이 높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이거예요. 폴란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괜찮긴 한데 리투아니아가 그만큼 뭐 무기력하게 뭐 3골 4골 주면서 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땐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첫 경기기도 하고 예선전. 그래서 폴란드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과연 3골 4골을 때려 넣을 수 있을까? 리투아니아 상대로. 뭐 그 전에 스코틀랜드나 크로아티아전처럼 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전에 우크라이나도 홈에서 3대1로 때려잡았고 뭐 에스토니아 5대1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뭔가 리투아니아가 그렇다고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2대1 정도 나오면은 일마인도 틀리고 뭐 어느 보도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폴란드의 득점력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첫 경기라서. 그래서 폴란드 승에 1마인 오버까지 같이 볼게요. 같이. 저는 이제 한 3대1 정도의 스코어를 생각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 1마인일까? 오버일까? 상당히 좀 난해하죠. 왜냐면 배당으로 접근하면 오버입니다. 오버. 2배가 넘기 때문에. 근데 3.5라는 벽이 있어서 만약에 폴란드가 뭐 다득점해도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2대0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2대1도 가능하지만 저는 가능성은 폴란드 1마인을 좀 더 높게 볼게요. 리투아니아가 뭐 득점을 하든 못하든 근데 고배당 노릴 거면은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고, 확률로는 1마인을 보겠습니다. 폴란드 승을 보는 입장에선 아무리 뭐 폴란드가 요새 폼이 안 좋아도 리투아니아 정도는 잡아줘야죠. 홈인데 원정이면 솔직히 뭐 저렇게 가진 못하죠. 오버로 접근했을 겁니다. 원정이었으면. 자, 그다음 몰타 핀란드까지만 이제 아니다. 몰타 핀란드까지만 공개를 하죠. 나머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타가 160위가 넘어가거든요. 피파 랭킹. 핀란드가 한 72 정도 되고. 그냥 두 팀이 전적이 있는데 핀란드가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최근 18년도에 5대 0으로 잡기도 했었고, 일단 몰타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패배가 워낙 많은 팀인데, 얘네도 네이션스에서는 성적이 나름 그나마 괜찮았어요. 뭐 안도라를 2경기 이제 1승 1무, 그리고 몰도바도 잡았고, 중간에 리히텐슈타인 친선전도 잡고, 그래서 최근에 4경기 3승 1무입니다. 3승 1무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진 않았어요. 이게 무조건 약팀하고 한다고 해서 실점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리그에서도 뭐 강팀이 약팀만 만난다고 해서 실점이 없는 경우보다는 실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어느 팀하고 하든 저는 실점을 안 한 거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무리 약체여도. 연속적으로 한 경기 정도는 할 수 있죠. 한두 경기. 막 3경기, 4경기씩 가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실점을 안 하기란. 그래서 아무리 약체들라고 했어도 4경기 무실점을 또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그리고 몰타가 가끔씩 좀 변수를 만들어낼 때가 있긴 해요. 진짜 드물긴 하지만. 그리고 핀란드가 요새 안 좋다. 지금 얘네도 네이션스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6전 전패를 했고, 그 전에 보면 핀란드도 홈에서만큼은 좀 나름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4대0, 6대0. 근데 원정만 놓고 한정으로 보면 카자흐스탄도 한 골 차로 이겼었고, 유로에서. 산마리노 아까 어떤 팀인지 알죠? 최근에 이제 그 3득점 진짜 말도 안 되는 득점에서 그렇지 거의 전패를 하던 팀이었는데 득점도 별로 없고, 그런 팀한테도 원정 가서 한 골을 먹혔습니다. 그래서 원정도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네이션스에서 물론 이제 상대가 좀 강하긴 했어요. 뭐 잉글랜드, 그리스, 아일랜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몰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빡센 팀들이라 그렇긴 한데, 그래도 흐름이 좋지는 않다. 특히 원정 흐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몰타가 최근 무실점한 그런 기세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 원정이지만 핀란드 승 가해가 좀 애매합니다. 배당은 또 몰타로 빠지는데 뭐그 정도로 빠질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무리 뭐 저 핀란드가 요새 안 좋고 몰타가 아무리 흐름이 좋다 해도 피파 랭킹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거의 100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전 뭐 그 정도로 몰타가 좋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 친선전이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친선전이고 뭐 몰타가 최근에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핀란드는 뭐 그래도 지금 그 저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에서 뛰다가 어디 갔지 지금? 지금 현 소속팀은 헬싱키로 되어 있는데, 티모 푸키도 그래도 얘가 그 미축에서는 그래도 골을 꽤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미네소타에 있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몰타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골을 넣을 확률은 핀란드가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는 득점이 아주 저조하긴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24년 초반쯤에 뭐 포르투갈이나 그 스코틀랜드 원정 경기를 갔었어요. 이제 친선전. 2골씩 다 넣었습니다. 2대4, 2대2. 이긴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핀란드도 원정이 불안할 뿐이지, 몰타하고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은 어디가 이길 확률이 높냐면 핀란드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해요. 다만 최근의 흐름과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배당 대비 좀 가기가 그렇지, 확률은 핀란드가 몰타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뭐 배당이 지금 조금 올라가서 1.5가 넘었는데 뭐 그 정도로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몰타가 배당이 빠져서 2프렌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5가 안 돼요, 2프렌이.
괜히 또 몰타가 요새 잘한다고 해서 프레임 갔다가 2대0으로 발리면은 핸디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핀란드도 어쨌든 원정에서 득점력이 저조했고 몰타도 최근에 실점이 적었고 대부분 언더였기 때문에 핀란드 상대로 얼마나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득점을 많이 할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배당이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언더 봅니다. 언더. 여기서 더 빠지면 갈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1.57에서 지금 48까지 빠졌는데 58에서 여기서 뭐 1.3제로 내려간다? 그러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배당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승패면 모르겠어요. 갈만한데 언오버라서 언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승패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아까 북아일랜드 스위스처럼 흐름은 북아일랜드 아까 뭐 3연승하고 몰타도 마찬가지로 최근 홈에서 연승에 3경기 무패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다릅니다. 스위스나 그 핀란드가. 그래서 오히려 원정이지만 스위스나 핀란드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안도라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얘기가 많아져서 좀 길어졌는데 5시 반까지 좀 마무리하려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도라 라트비아 둘 다 이제 피파 랭킹이 좀 많이 안 좋죠. 170이 대 한 142 정도 되고 일단 안도라 라트비아는 경기 붙었던 적이 상당히 많아요. 뭐 월드컵부터 이제 네이션스까지 그래서 총 9번 붙었는데 라트비아가 5승 3무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도라가 홈에서 최근에 마지막 22년도에 네이션스에서 1대1로 비긴 것도 있고 라트비아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안도라가 홈에서 그래도 몇 번 비긴 적이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봤을 때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해요. 얘네도 승리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이겼던 팀이 산마리노입니다. 뭐 산마리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마리노 이겼다고 해서 그 1승이 높게 볼 수는 없거든요. 워낙 산마리노가 피파 랭킹도 낮고 200권 바뀌고 못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산마리노밖에 못 이겼다는 건 거의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안도라 보면 몰타, 지브롤터한테도 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변수를 뭐 한 골 넣어서 이제 뭐 아니면 0대0 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안도라가 막 산마리노전처럼 2득점에서 이기는 상황은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라트비아도 마찬가지로 안도라보다는 그래도 뭐 최근에 페로제도도 잡고 뭐 아르메니아도 이기곤 했는데 얘네도 전체적인 승률을 봤을 때는 안도라보다 살짝 높지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5승 3무로 진 적은 없지만 무가 있듯이 요거는 라트비아 배당이 1.8이라서 갈만하지만 뭔가 무승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안도라가 최근에 득점력이 거의 없긴 한데 라트비아가 과연 2골 이상 넣을 수 있느냐. 라트비아도 보면은 최근에 2골 넣었던 경기가 그때 아르메니아 아니면 그 23년도 유로에서 이제 그 튀르키예 상대로 2골. 거의 무두가 아니면 1득이 거의 평균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배당이 언더 배당이 낮긴 한데 이 언더는 그나마 좀 가을만하다. 왜냐하면 저는 안도라가 라트비아를 잡을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라트비아 승무로 보지만 확실하게 라트비아 승 가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승무 보는 입장에서 가기 애매한데 보다 더 확실한 거는 둘 다 득점력을 생각하면 언더 가는 게 맞다. 근데 아까 언더가 1.3으로 떨어지면 갈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갈 거면 언더 가야 되고 라트비아 승무는 저는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고배당 노릴 거면 뭐 무승부 노릴 거면 무 가든, 뭐 라트비아 승 갈 거면은 뭐 무핸딤으로 나눠서 가든. 저는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이 경기 굳이 꼭 데려가야 된다면. 근데 뭐 다폴드에 데려가면 같이 뭐 주력급으로 갈 건 아니라 봅니다. 배당 자체도 낮고 언더 배당이. 어쨌든 저는 언더가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배당이 낮더라도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오로지 배당만 생각할 거면 메리트 없긴 해요. 차라리 라트비아 승부 쪽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도라가 라트비아하고 비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괜히 언더 갔다가 또 오버 나면은 대참사 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팀이 뭔가 2대2로 비길 상황은 극히 드물거든요. 득점력을 봤을 때. 0대0 아니면 1대1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언더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글랜드하고 알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잉글랜드가 4위거든요. 지금 알바니아가 65위인데 잉글랜드도 항상 보면은 이름값에 이제 걸맞지 않게 잘 못 이겨,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콜팔머가 약간 부상 의심 표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잉글랜드. 알바니아는 수비 쪽 2명. 두 팀이 딱 2번 붙었습니다. 잉글랜드가 2번 다 이제 5대0, 2대0으로 이겼는데 일단 잉글랜드 홈이고 뭐 잉글랜드 멤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바니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멤버는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포르투갈도 그렇고 뭐 스페인, 프랑스 다 뭐 멤버가 좋았는데 물론 알바니아보다는 상대했던 팀들 뭐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그리고 또 어디였죠? 덴마크. 걔네가 좀 빡세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뭐 크로아티아가 뭐 잘했는 건 뭐 어느 정도 보면서 느꼈지만 덴마크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뭐 합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덴마크 그 정도로 높게 안 봤는데 어제 하이라이트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올라가기 좀 빡세 보입니다. 덴마크 상대가 포르투갈이었죠. 포르투갈 좀 빡셀 것 같아요. 그 홈 경기 가더라도. 자, 어쨌든 잉글랜드 예전에는 좀 불안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유로 본선에서는 더 그랬죠. 막 한 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2골 넣었던 게 네덜란드전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막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하고도 다 비겼고 뭔가 이제 승부차이 끝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잉글랜드가 좀 상당히 불안했었죠. 뭐 홈에서는 아이슬란드한테 친선전도 잡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리스한테 한번 잡히긴 했는데 뭐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 다 다득점을 했었고 확실히 멤버적으로 보면 알바니아가 잡을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알바니아도 그렇다고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체코 원정에서도 2골을 내줬고 최근 홈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2골 내줬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조지아 잡은 거 빼고는 알바니아도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잉글랜드는 아무래도 좀 빡세지 않을까. 공격진 보면 잉글랜드도 좋긴 해요. 해리케인부터 해서 에제, 보엔, 그리고 레시포드, 벨링엄, 포든, 솔랑케. 잉글랜드가 멤버가 참 좋은데 그죠? 이게 뭔가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무난하게 잉글랜드 승 봅니다. 그리고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건 1마인까지 봐야 된다 봐요. 골만 빨리 터지면 잉글랜드가 뭐 2마인 3.5 마인도 가능하다는 마인드거든요. 알바니아 정도면.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승 1마인 이거는 시작할 때 1마인을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 노릴 거면 2마인까지. 3.5 마인은 좀 고민해보고 언오버는 2.5라서 뭐 오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알바니아의 득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더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언오버는 패스하고 승마인 1마인 그리고 고배당은 뭐 2마인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 오늘 경기가 여기까지거든요. 에콰도르 요거 우루과이하고 푸에르토리코는 내일 마감입니다. 내일 참고들 하시고 자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8위거든요. 에콰도르 지금 보면은 브라질이 오늘 이기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루과이가 아직 한 경기 덜 치렀고 그리고 파라과이도 1점 차고 에콰도르가 오늘 이기면은 순위가 다시 2위로 올라갑니다. 2점 차라서. 그래서 지금 아주 다 치열해요. 점수가. 지금 꼴찌인 칠레, 뭐 이 9위 페루, 뭐 베네수엘라 오늘 베네수엘라 빼고는 아직 다 할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은 잔여 경기가 한 이번 경기 포함 6경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에콰도르가 실점이 워낙 좋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1위인 아르헨티나보다도 실점이 적어요. 4실점입니다. 4실점. 파라과이도 실점이 진짜 적은 편인데 득점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파라과이보다 더 좋은 게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파라과이보다 득점도 살짝 더 좋고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11골로 득점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4실점이고 베네수엘라는 득점은 같습니다. 에콰도르하고. 근데 실점이 15실점이라 확실히 에콰도르가 좋다. 근데 이제 에콰도르는 지난번에 그 콜롬비아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겼죠. 1대0으로. 그래서 최근 5경기 3승 2무. 브라질전을 진 게 마지막 그 패배고 원정 가서 홈에서 볼리비아, 페루, 뭐 파라과이랑 비기고 우루과이 원정도 비겼고. 그래서 에콰도르는 그 아르헨티나하고도 그 어디냐 그 컵 대회에서 1대1로 비겨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제 졌던 상황이고 어쨌든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홈인점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대로 꽤 많은 경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하필 또 그 아르헨티나하고 비겼던 그 컵 대회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던 그 첫 경기를 베네수엘라한테 지긴 했었거든요. 그 코파에서 그 코파 아메리카가 그때 24년도에 열렸던 거는 그 기존 코파하고는 다르게 막 그 섞여서 했잖아요. 뭐 멕시코나 뭐 어디냐 캐나다 이런 데도 다 섞어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베네수엘라한테 졌습니다. 하필. 근데 그때는 왜 졌냐? 퇴장이 있었습니다.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가 전반 초반에 퇴장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결국엔 역전 당했지만 근데 그땐 중립이었고 이건 홈이다 보니까 이거는 에콰도르 쪽 볼 수밖에 없다. 그 배당도 에콰도르 쪽으로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마인도 2배 초반까지 빠지고 2마인도 빠지고 언오버도 빠지고 에콰도르가 상당히 좋게 보나 봐요. 그래서 에콰도르가 전체적으로 홈에서 그때 24년도 그때 중립에서 열렸던 그거 빼고는 홈에서는 거의 안 졌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그래서 뭐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이게 베네수엘라가 홈이면 약간 달라져요 입장이. 왜냐? 베네수엘라 원정은 강팀들도 좀 빡세하거든요. 왜냐면 베네수엘라가 홈에서는 아주 거의 원정하고는 다른 팀입니다. 최근에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모든 팀들이 베네수엘라 원정 가서 이기지 못했어요. 다 비겼거든요. 그 전에 칠레도 이제 0대3으로 졌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홈에서 졌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에콰도르가 흐름이 좋고 특히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승리가 없거든요. 뭐 무승부는 어떻게든 홈에서 만들어내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이고 그래서 아까 득점은 똑같지만 실점이 적었던 것처럼 에콰도르가. 그래서 에콰도르가 지금 최근에 페루전부터 포함해서 5경기 무실점 중이라 사실 이거는 에콰도르 승 봐야죠. 저는 에콰도르 승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원정에서 브라질하고 비겼던 적도 있고 콜롬비아전 1실점. 근데 최근에는 볼리비아나 칠레한테 4실점까지 했던 거 보면 근데 에콰도르도 보면 득점력이 베네수엘라보다 뭐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살짝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마엔, 2마엔은 당연히 좀 각이 빡세고 1마엔이 배당 대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베네수엘라 파라과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얘네도 득점은 꾸준하거든요. 칠레전도 결국 2골을 넣었고, 근데 칠레가 꼴찌인 점을 감안하고 실점이 많은 거 생각하면 에콰도르가 마인을 하려면 일단 실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2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볼리비아전 4골 말고는 에콰도르도 1골 아니면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 득점이 에콰도르도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마엔보다는 에콰도르 승에 언더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언더. 뭔가 이러다 또 무패 흐름은 이어가지만 뭐 0대 0이나 아니면 뭐 1대 1로 비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동안 에콰도르가 베네수엘라 이겼던 그 포인트들을 보면은 한 골 차보다는 2골 차가 많긴 했네요. 잠깐만. 아까 폴란드도 1마엔을 봤었으니까. 근데 1마엔은 배당이 낮았고 고배당으로 같이 데려갈 만한 게 마땅히 없네. 루마니아도 좀 애매하고. 잠시만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에콰도르가 지금 공격에 발렌시아 그리고 카이세도. 근데 베네수엘라도 경고 누적이 2명이 있긴 한데 얘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저는 마에는 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맞추는 게 좀 쉽지 않다 보여지거든요. 다음 칠레전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첫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 외로 나왔던 경기들이 많아서 이기긴 이기겠는데 뭔가 그렇다고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핸디무 뜰 수 2대1의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인이랑 핸디무 좀 반반 봐요. 반반.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루과이하고 푸에르토리코는 내일 경기인데 뭐 내일 뭐 8시 반에 또 확인 좀 애매하죠. 이 2경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자, 3위하고 1위 싸움인데 자,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승점이 5점 차이거든요. 오늘 우루과이가 이기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아르헨티나가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1위가 상당히 좀 모든 팀들이 1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중요합니다. 우루과이 입장이든 아르헨티나 입장이든. 그리고 우루과이가 패는 더 적어요.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득실이 아르헨티나가 좋고 그리고 승률이 더 좋습니다. 자, 우루과이는 우가르테의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빡세요. 뭐가 빡세냐? 일단 리오넬 메시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고 디발라도 부상 떠 있고 로셀소는 여전히 장기 부상 중이죠. 그리고 수비 쪽에도 로메로가 부상 의심이고
몬티엘도 장기 부상 같고, 거기다 라우타로도 지금 근육 부상 의심이 되어 있어서 뭐 라우타로랑 로메로까지 못 나오면은 사실 엄청 그 전력이 기존에 비해 약화되는 거예요. 메시만 빠져도 좀 타격이 큰데 라우타로랑 지금 뭐 디발라는 경기를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메로랑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루과이에 비해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그래도 원정이라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아르헨티나도 홈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최근에 뭐 페루, 볼리비아, 칠레. 근데 페루도 한 골 차였고, 최근 원정은 진짜 안 좋거든요. 파라과이한테도 2실점, 베네수엘라 1대1, 콜롬비아한테 1대2로 졌기 때문에 원정 3경기 승리가 없어요 지금. 그 전에 브라질을 잡았던 게 그나마 마지막 그 월드컵 예선 원정 승이었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주축인 선수들이 빠진다? 이러면 아르헨티나가 이기긴 힘들어 보여요, 우루과이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 상대로 상성이 좋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느낌이고,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야구세긴 합니다. 우루과이 상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뭐야 이거 이름이, 아르헨티나 승은 완전히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풀엔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그런데도 생각보다 우루과이 배당을 높게 준 것 같아요, 결장자에 비해서. 저는 최근 우루과이가 얘네도 아르헨티나에 비해 이제 승리가 적고, 아르헨티나 대부분 홈 승리였고, 근데 우루과이도 승이 많이 없을 뿐이지, 아까 말했죠, 패가 적다는 이유는 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딱 한 번 졌거든요, 페루 원정. 홈에서 파라과이하고 비기고, 원정 가서도 베네수엘라 비기고, 홈에서 에콰도르, 뭐 콜롬비아전 1대0으로 선제골 내줬지만 3대2로 역전하고, 그리고 브라질 원정까지 비겼을 때 최근의 흐름은 콜롬비아도 역전승했고 브라질 원정까지 비겼기 때문에 뭐 승리는 콜롬비아 승밖에 없긴 하지만 잘 안 진다는 점.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주전이나 이런 좀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많이 좀 결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루과이 승을 봅니다.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우루과이 승무. 이걸 주력으로 가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뭐 보험으로 끼고 가면 웬만하면 적중하지 않을까. 뭐 퇴장이나 이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아르헨티나는 메시도 메시지만 아까 이제 뭐 라우타로도 아직 불확실하고, 확실히 공격 쪽이 많이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 공격 쪽은 그래도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 승 봅니다. 승. 배당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이거 친선전이라 그렇게 크게 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푸에르토리코랑 도미니카 공화국 둘 다 이제 피파 랭킹이 거의 비슷해요. 157위 대 141위니까 사실 이 경기는 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선전이고 둘이 상대 전적이 몇 번 있나 봐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조금 더 좋고,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홈에서는 도미니카 상대로 이긴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전적들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쉽게 접하기 좀 생소한 그 나라들이 많거든요. 엔티가바부다, 뭐 가이아나, 벨리즈, 뭐 아이티, 처음 들어보는 팀도 그나마 우리 뭐 그 골드컵에서 마르티니크, 수리남은 좀 들어봤는데, 퀴라소, 케이맨제도, 이거는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확실히 푸에르토리코보다는 최근에 그런 그 얘네 네이션스에서는 지금 6연승인가? 근데 얘네도 자메이카, 페루, 뭐 니카라과 뭐 이런 좀 우리 들어본 팀들하고는 또 이긴 적이 없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버뮤다, 도미니카 연방, 아까 말한 엔티가바보다
이런 팀 상대로 다 이긴 거라 이게 연승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스럽고 배당이 너무 낮아요. 푸에르토리코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에 언더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밖엔 좀 답이 없지 않을까요? 요거는 사실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언더 가자니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근에 득점력 보면은 푸에르토리코도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 뭔가 5번 할 것 같고 알 수가 없다. 좀 빡셉니다. 좀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애매해서 못 찍고 언더 가기보다는 최근 둘 다 득점력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버 찍는 게 맞다 봅니다. 요거는 오버 찍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광주 경기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그거 포함해서 내일은 같이 이제 오후에 같이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광주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광주 경기를 빼고 월드컵 예선만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미축을 원래 아침에 하려 했는데 내일 낮에 월드컵 예선을 하고 미축을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다음날 낮에 일본 축구가 있어서 미축이랑 일본 축구 같이 하기에는 오전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일요일날 3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전에 미축하고 낮에 일본 축구하고 또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또 네이션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축은 내일 저녁에 하든 상황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예측대로.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예측대로 안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리 안 하고 배당 높게 가든 적절하게 좀 섞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리그는 좀 계속 했던 흐름이 있어서 흐름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A매치는 아무리 멤버가 좋아도 이 합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리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